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거 띄워놓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보면 최근에 밈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한국에서 업비트만 쓰신 분들은 시바랑 도지의 상승률만 보았으셨을 텐데, 페페를 필두로 해서 올랐고, 이에 따라서 해석하기에는 미국인들이 시장에 참 많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페페가 먼저 올랐고, 그에 대한 베타 플레이로 시바가 선택이 되면서 올랐고, 시바는 원래 도지 때문에 나온 거니까 도지도 같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계속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코인 쪽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봤는데, 좀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보면 어떤 분들은 유튜버 중에 씨바 몇만 배, 몇십만 배 간다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씨바가 거의 만 원, 뭐 15,000원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씨바가 만 원, 15,000원 가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짜장면이 한 15만 원 할 것 같고 나인원 한다면 1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뭐가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장에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또 부동산이 오르고 자본시장 자체가 오르는 거는 오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에 있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 바이낸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한때 59,000달러까지 거의 떨어졌고 현재 좀 더 올랐다. 지난 24시간 동안 전체 네트워크 매수 포지션에서 8억 9,200만 달러, 매도해서 뭐 2억 9,100만 달러가 포함해 청산이 11억 달러 정도가 됐다. 11억 달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좀 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총 31만 9천 명이 청산이 되었다. 그래서 이 청산 데이터는 지난해 이후 최대 규모의 매수 청산이다라고 말을 하고 지난해의 다음으로 올해가 가장 큰 청산이 벌써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고래 이게 매터리얼이 좀 보는데 매터리얼에서 본 내용은 일단 여기 35,000달러에 있던 매수벽이 이번에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벽을 옮겼고 지금 5만 2천 달러 정도의 매수벽이 있었는데 보이시죠? 이 구매벽이 다시 위로 올랐다라고 해서 일단 이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벽이 6만 달러 정도 그 위부터 매수벽이 아니라 실매수로 이렇게 포지션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락이 50K 정도까지 안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를 통해서 계속 이따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이더리움 ETF가 이제 5월 말에 이제 예정돼 있는 게 두 개가 있고 세 개네요. 세 개가 있고 벤 릴리가 쓴 글인데 이더리움의 가장 큰 가격 촉매자는 그러니까 스테이킹하는 사람이 32더를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예금을 개설하는 비콘 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가격 촉매가 일어날 것인데 앞에 내용 자르고 국어 시간이네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가격 촉매가 한 번 더 올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2020년 12월 1일 이더 보유자는 기본적으로 이더를 비콘 체인에 스테이킹할 수 있었고 이는 이더의 공급에 큰 영향을 미쳐서 위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내용을 보면은 지금 트레드파이에서 이는 당좌 예금 계좌 MO에서 정기 예금 수단 M2를 이동하는 돈입니다라고 해서 돈이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 이는 전체 시장의 수요로 인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라는 거는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고 5개월 만에 600%가 올랐다 이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에 한 번 더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LSD나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상품이 등장을 했고 이로 인해 이더가 M2로 유입되는 양이 감소하고 대신에 새로운 스테이킹된 토큰의 유동성이 높아졌다. 우리는 이를 M1이라고 부르는데 2021년 후반부터 2022년까지 상당한 흐름을 보였다. 이 M1은 이제 허약통이 됐다. 야,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된 이더를 가지고 거기서 파생 상품화를 시켜서 원래는 스테이킹 된 이더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걸 LSD 리더 같은 데서 만들어서 STETH라고 해서 실제로 거래소로 보내서 팔 수는 없지만 이더리움의 생태계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게 또 유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더는 스테이킹을 내가 해서 현금화를 낼 수는 없지만 이더를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걸 우리는 M1이라고 부르고 스테이킹 된 거는 M2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1이 또 화이팅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파이 상품에서 결국 M1에 있는 이더리움이 또 움직여서 약간 이런 쪽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1의 성장성을 보면은 지금 파란색인데 이러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0년 12월에 일어난 일과 비교할 때 이는 수익률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주소 지정 가능한 시장 찾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 이더가 오르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최근에도 여러 미팅을 했었고 앞으로도 또 일 때문에 바빠지겠지만 만나면은 결국 오르고 난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외국인 만나고 왔는데 외국에서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가 아니라 약간 종합 플랫폼 같은 걸 하는 사람이고 되게 똑똑했어요. 근데 이제 올디나 이런 BRC나 비트코인에 대한 베타 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더가 많이 올랐고 이더 DApp들이 많이 올랐다면 이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실제로 이거는 개인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해요. 옳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옳은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오를 거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섣불리. 그러니까 이더가 덜 올라서 업계에서도 분위기가 이더 좀 별로다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올랐기 때문이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올해는 또 이더가 엄청나게 크게 오를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일봉으로 보고 갈게요. 보면 조정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전고점까지는 가능하지만 신고점은 바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아마 댓글들도 조금 안 좋게 달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볼 때 전고점을 넘는다는 것은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시장에서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한 번에 전에 있었던 최고점을 넘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그에 따라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고 어제 조정을 전 최고점 69,000달러에서 이제 저점까지 보면 마이너스 14.49%의 조정을 나타냈어요. 업비트만 사용하다 보면 김프 때문에 이러한 큰 조정을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퍼센티지가 좀 달라요. 어쨌든 이런 조정이 나왔고 저희가 멤버십에도 얘기를 이제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점이 탄생하고 그 고점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해서 일단 사는 게 좋아 보인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0% 부근이겠지만 마이너스 20% 부근이 오더라도 우리는 위에서 꽤 많이 물려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잠깐 과거파리하고 가겠습니다. 보면 이 FTX 사태 때 15,000달러 부근이 최저점이었는데 우리는 이때도 얘기했어요 이미. 이 하락장 중에서도 여기서도 우리는 최저점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위에서 살짝 물려 있을 것입니다는 했고 저희가 물려있던 가격 평균대는 아마 박스권으로 보면은 22,000대에서 17,000대였고 평균 단가로 보면은 2만 달러 살짝 위아래 정도였을 겁니다. FTX가 터지고 당연히 이 공간만큼 저희는 손실을 봤겠죠. 근데 미실현 손해였어요 어떻게 보면.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여기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고, 실현은 이 부분에서 실현을 계속 해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미실현 손해는 의미가 없었고, 실현된 이익만 우리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큼 떨어질지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마이너스 20%의 조정이 오든 더 내리든 저희는 어쨌든 미실현 손해로 아마 평단이 여기 부근 어딘가에 잡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조정이 깊지 않고 이 구간에서 조정이 끝나고 추가 상승을 한다면 저희는 어쨌든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저희는 고점부터 마이너스 10%와 마이너스 15% 사이에 1차적 저점을 보고 있고 이는 하락의 시작이다라는 관점이 아닌 크게 상승한 거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다. 과도한 시장 매수에 대한 시장 과열을 해소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다고 한들 마이너스 23.35% 구간인 5만 3천 달러를 보는데 아까 메터리얼에서 봤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메터리얼 쪽에서도 마이너스 22%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마이너스 22.66%인데 메터리얼에서도 52K의 매수벽이 있었고 그게 60K에서 65K 사이로 실매수로 이동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러면 60K 이하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실매수 한 거에 대한 방어를 위해 52K 정도의 매수벽이 다시 깔릴 겁니다. 그럼 반등을 53K와 2K 사이에서 할 것이고,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이 빨간색 선을 볼 수 있는데, 요 선은 저희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건데, 보면 21년 6월의 저점부터 22년 1월 달 저점을 이었을 때 나온 원래는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을 넘으면서 이번에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기 구간이 이제 저희가 48K에서 팔고 여기서 잘 못 샀지만 이 구간에서 횡보할 때 사서 이걸 뚫으면 날아갈 겁니다라고 했던 그 날아가기 직전의 자리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다시 지킬 거다. 원래는 저항선이었지만 이젠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여기까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약간 60K 초중반, 아니 또 초중반이 아니라 초반부터 50K의 중후반까지가 이제 매수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더리움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달러 차트가 아닌 사토시 차트를 저희가 볼 텐데, 올해 이더리움이 강하게 오를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아까 본 벤 릴리의 그 인사이트적인 리서치 자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월 달에 ETF가 있고, 우리가 비트코인이 ETF가 된 이때를 기준으로 3개월 전과 지금까지를 본다면 어쨌든 페이크 뉴스가 있었지만 그를 제외하고도 올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5월 달에 ETF가 된다라는 가정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까지 시장을 봤을 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꽤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차트를 보자면, 이렇게 이더리움은 17년 6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6년짜리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각 수렴에서 이탈 방향에 따른 큰 변동이 나온다라는 게 삼각 수렴이라서, 하방 이탈을 한다면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라서 이더가 떨어지지 않고 이더는 안 오르고 비트만 올라도 하방 이탈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수렴 사토시 차트 수렴 상에서 수렴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는 저점을 계속 지지하고 있고 이후에 5월 이후나 봐서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와 있는 재료가 ETF가 있고 뭐 아까 말한 LSD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승 관점으로 조금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관점에서 사토시 차트가 0.065를 넘어간다면 우린 0.1 비트까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0.08까지 오른다고 보고 있고, 많이는 0.1 비트 이상으로 갈 것 같다. 그럼 이제 1 리더의 가격이 0.1 비트가 되겠죠.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쉽게 생각하면 이더가 비트가 9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더가 900만 원이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비트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17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시장인데, 이거는 이 당시에 제가 경험을 했어서 명확히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을 보고 있다. 어쨌든 저희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락보다 상승을 좋아하는 채널이고, 항상 상승의 입장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 조정이나 뭐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가끔 혹은 뭐 썸네일 내용만 보고 와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